안녕하세요. 박정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안정된 삶을 원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찍고 나서 그리고 그 이전에 전국에 강연을 다니면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는요.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요. 이런 질문입니다. 네, 이해합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 어렵고 또 그리고 한국 사회가 실패에 관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시고 또 그런 목표를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안정된 삶이 오지 않지요. 그래서 정말 안정된 삶을 사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뭐 우리 생각할 때는 뭐 금수저다 뭐 이런 분들이 안정된 삶을 살 것 같지만 막상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금수저라고 불리는 분들은 정말 주변에 많은 공격도 받고 있고 또 그리고 원하든 원치 않든 정말 많은 일에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황이 좋고 형편이 넉넉한 분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정되고 여유 있고 그런 삶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안정된 삶을 사는 분들은 어떤 부류들일까? 어떤 사람들일까? 제가 좀 속 시원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은 박 대표는 무슨 근거로 뭐 "속 시원하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제가 40대 중반인데요. 저는 살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봤습니다. 상당히 여러 기관에서 일도 해 봤고요.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20-30대 10,000명 이상 만나 봤고 그리고 대한민국 상위 0.1% 부터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처지와 형편에 있는 분들까지 지난 7-8년 동안 만나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생을 60, 70 그 이상 사신 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제가 더 만난 폭과 깊이는 더 깊고 넓다고 전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드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살까?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안정된 삶은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크고 작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도전해 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물, 부산물, 선물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크고 작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도전해 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부산물, 결과물, 선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알겠는데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그냥 공무원 붙어서 편하게 그냥 적은 월급 받고 쭉 가고 싶어요. 나는 교사 돼 갖고 쭉 그냥 학교 선생님 하면서 하다가 교원연금 받고 잘 살고 싶어요. 이런 것과 전혀 반대적입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교사, 직업군인 뭐 이런 분들이 안정적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은 무슨 의사, 변호사 같은 그런 전문직.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교사, 직업군인 그리고 전문직의 대표적인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은요. 생각보다 사회 물정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충격만 와도 금세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기를 맞거나 그냥 급추락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알겠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벌려. 나는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고 월급 받고 이렇게 살래. 그렇게 될까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기꾼들이 그렇게 머리에 딱 붙어서 '나 사기꾼이요.'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정말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여러분이 정말 평생 30년 40년 걸쳐서 본 사람들이 사기를 쳐요 심지어. 그런 사기꾼들도 있고요. 여러분이 사기꾼을 운 좋게 피했다 하더라도요. 갑자기 부모님이 편찮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가 속을 썩일 수도 있고 너무나 리스크가 많습니다. 부모님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암 치료 같은 거가 아무리 암보험이 잘 발달돼 있다고 해도요. 암 치료 제대로 받으려면요. 1 년에 1억 원은 깨집니다. 그리고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순수하게 여러분이 1 년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수천만 원 정도에 이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금전적인 거 해결했다 치더라도 여러분이 그 정신적인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말도 못 합니다. 어찌 되었든 그런 충격들이 한 번이라도 미치면은 사실 이렇게 여러분이 그 정말 안정적인 삶,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하는 분들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의사, 변호사들 중에서도 파산한 분들 정말 많고요. 공무원, 직업군인, 교사 이런 분들 중에서도 정말 말년을 비참하게 사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제 말씀은 뭐냐?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불리우는 직업들이 여러분에게 안정된 삶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 30대들이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와 달리.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교사, 은행원 이런 좀 소위 말하는 인기 직업들, 안정적인 직업들의 퇴사율이 상당히 매우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공무원도 매년 퇴사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교사도 그렇게 힘들게 임용고사 붙어도 퇴사하는 분들 많습니다. 은행은요, 아예 1년 차 미만이 제가 알기로는 뭐 은행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20에서 25%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입사 1년 미만은. 그러니까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퇴사하는 분이 1년 25% 정도 된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안정된 직업이 여러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솔루션을 드려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안정적인 삶이 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끊임없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얻어진 부산물 결과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세 가지 정도 방법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굳이 안정된 삶을 원한다면은 굳이 공무원, 공기업, 교사 이런 것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직업적인 그 타이틀과 이름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빨리 세상과 부딪히는 것이 안정을 찾는 길입니다. 공무원 얘기 나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공공부문에 토탈 6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공기업 그리고 이 공공부문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보았고 직접 많이 부딪혀 봤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한 정책 리포트나 이런 자료들도 많이 접하고 또 실제로 저희가 생산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보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된 거는 뭐냐면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어떤 성향의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앞으로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실업률이 높고 그리고 지금 정부가 공공부문을 크게 확대시키는 것에 이렇게 포커스가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공공부문을 많이 늘려놨지만 사실 예산은 제한되어 있고 정부의 살림살이는 뻔합니다. 나라 국간이 뻔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연금, 보통 공무원이나 교사나 직업군이 이런 거 왜 합니까? 특수연금이라고 불리는 그 연금 때문이죠. 국민연금은 여러분이 파산된다는 거, 고갈된다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것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지금도 이미 매년 수조 원의 적자를 정부 예산으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그런 안정된 직업을 택한다고 여러분에게 연금이 나온다는 보장은 사실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직업군을 택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빨리 바뀐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매여 있는 사람은 절대 이 사회 탑 티어가 될 수 없습니다. 뭐 티어라는 말 말씀드렸죠. 이게 뭐 가장 수준이 높고 가장 성공한 사람들 탑 티어, 그 다음에 세컨 티어, 서드 티어 이런 식으로 티어라는 말을 이제 영어권에서 쓰고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티어를 바꿔라, 뭐 티어 노름이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탑 티어가 되려면 여러분이 매여 있는 직업을 하시면 절대 탑 티어가 안 됩니다. 연봉 1억, 2억, 뭐 10억 매여 있지 않은 사람은요, 조금만 잘하는 사업가들도 10억, 100억 버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요.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매년 10억, 100억 버는 사람들 되게 많다고요. 다만 여러분이 인터넷상이나 유튜브상에 보지 않았을 뿐인 거지 정말 많아요. 그런 사람들 지금도. 제가 드리는 말씀 그거예요. 시대가 빨리 바뀌고 시간에 매여 있는 사람이 탑티어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시간이 자꾸 빨리 바뀐다는 것은 이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5년이나 10년 정도만 지나도 여러분이 지식을 쌓고 노하우를 얻고 그런 방법들을 알고 여러분이 나름 이제 베테랑이 되고 시니어 레벨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신입사원인데 10년 후에 과장이나 부장이 됐어요. 과장, 차장, 부장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입사원 때 그리고 여러분이 과장, 차장, 부장 될 때까지 그 배우고 해왔던 업무들이 사실은 다 그냥 아웃데이트 돼버린 거예요. 사실 그냥 뭐 그 경험이 그렇게 그닥 써먹지를 못해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그 조직에서 적응하고 그 일을 많이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매니징 관리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은 여러분이 그런 노하우나 지식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 비해서 월등하다는 말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빨리 바뀐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탑 티어가 되고 어떤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사는가? 결론입니다.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멀티잡을 하는 사람들이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에 대한 충격, 뭐 가족에 대한 충격, 경제의 변화에 대한 충격, 트렌드가 바뀌는 충격 이런 걸 받더라도요.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여러 잡을 하는 사람들은 그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좋은 콘텐츠가 하나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유튜브로도 할 수 있고 책 그리고 유튜브를 하다 보면 책도 출판할 수 있고 출간 제의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강연을 다닐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의 그 콘텐츠를 굿즈, 이제 실물로 보이는 제품으로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뭐 굿즈까지 나오면 또 이걸 가지고 또 다른 걸 하고 등등 이렇게 쭉 잡의 개수를 쭉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실패가 오더라도 급격한 변화가 오더라도 여러분이 적응하고 이렇게 순응하기가 빠르죠. 다시 말하면 어떤 거냐면 이 변화의 파도를 파도 타기 하듯이 여러분이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야말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남들보다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이미 해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적은 비용으로 남들보다 빨리 시작을 해서 기회를 선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안정된 삶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루트로 가셔야 돼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셔야 안정된 삶이 돌아오는 거지. '아 나는 지금 되게 쫄려 있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취직도 안 돼. 안정된 공무원, 공무원, 교사, 교사, 공기업, 공기업.' 이러면요. 정말 안 돼요. 답이 안 나와요. 제 말이 물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영상을 왜 2019 년의 마지막 영상으로 마지막 영상의 주제를 골랐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2020 년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2020 년대가 오는데요. 2020 년대에는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그리고 이게 진리라고 믿었고 이게 절대 진리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을 다 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세상이 2020 년대입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굳이 쓰고 싶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룰로 싸워야 이깁니다.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채널 박정혁을 보는 모든 구독자 시청자분들께서는 전부 다 탑티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0 년도에는 더 많은 영상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자주자주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